안녕하십니까. 어제 중요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중요한 이재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재판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판할 때는 크게 먼저 정인신문부터 합니다. 준비 절차를 한 다음에 정인신문부터 재판합니다. 정인신문이 다 끝났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서류 증거를 조사합니다. 이거는 하루면 돼요. 서정이랍니다. 서정 조사 절차. 서류 증거, 이걸 줄여서 서정 증거 조사를 합니다. 하루면 하면 되죠. 보통 그냥 고집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고인 신문합니다. 피고인 신문. 어제 이재명이 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월 20일 날 할 텐데, 마지막으로 검사가 구형을 하고 변호사가 변론한 다음에 이재명이가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게 9월 20일이에요. 그리고 선고를 보통 한 달이나 뒤에 선고합니다. 근데 어제요, 이재명이가 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어제요, 어제 하나밖에 못했어요. 두 개 되잖아요. 원래는 피고인 신문이 김문기 씨를 옛날에 성남시장 때 몰랐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이 4단계 상향했다. 이 두 가지가 범죄 혐의잖아요. 근데 어제 엄청나게 오래 했는데 하나밖에 못했어요.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이거 가지고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판사가 또 2주를 또 연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9월 20일 날 있죠. 9월 20일 날 원래는 오후에 재판회가 끝내기로 했거든요. 근데 9월 20일 날 오전으로 재판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 날 오전에는 피고인 신문을 또 합니다. 이번에는 백현동 4단계가 왜 올라갔냐. 이걸 9월 20일 날 오전에 재판하고, 그 다음에 9월 20일 오후에 검사가 구형하고, 그 다음에 변론과 최후 진술. 하여튼 9월 20일 날 재판이 끝나는 거는 결심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제요. 어제 피고인 신문 할 때 이재명이가 엄청나게 말이 많은데, 이재명의 어제 김문기 씨와 관련한 이 전략은요, 한마디로 이재명의 전략을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됩니다. 김문기를 몰랐다. 이거는 이재명이 어떤 전략으로 빠져나갔냐. 한마디로 기억상실증 코스프레입니다. 다른 말로 치매 코스프레, 기억상실증 코스프레. 그러니까 왜 객관적으로 김문기 씨하고 있었던 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기억상실증 코스프레로 위기를 한번 돌파해보자. 이런 전략으로, 그때 김문기 씨는 실무자에 불과했고,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이러니까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부인으로, 유동규 매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김문규는 조용하게 기억이 안 난다. 계속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이 근데 이제까지 나름대로 진짜 성남의 변방의 일개 무명 변호사에서 성남의 사또, 변방의 사또를 거쳐서 지금은 제1야당의 대표까지 연임. 이렇게 이재명이가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커온 거는요, 전부 다 뭐냐면 기억력 하나는 비상하다. 참 이게 사람이 부지런하고 기억력 하나는 비상하다. 이것 때문에 이제까지 커온 거예요. 솔직히 제가 경험했잖아요. 제가 이재명이 한 세 번, 두 번 이렇게 보고 통화는 한 3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쟤를 몇 년 만에 봤는데 뛰어와가지고 서 변호사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통화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력 하나는 비상합니다. 쟤를 기억하는데 과연 이게 김문기 씨를 기억을 못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요, 김문기 씨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제가 증거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 시청자님들도 하도 오래돼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 제가 제목만 10가지를 적어왔습니다. 어제 검찰이 추구한 이제까지 김문기를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10가지 증거를 적어왔습니다.
첫째, 김문기 씨의 핸드폰에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되어 있다. 이 말은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2010년 하기 전부터 김문기 씨하고 이제 아주 친했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에 이름이 이재명 시장이 아니고 이재명 변호사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 이 말은 오래전부터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1년에 보통 일정을 적잖아요. 일정이 뭐 적어였잖아요. 우리 뭐 아버님 제삿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정을 적잖아요. 거기에 김문기 씨 핸드폰에 이재명 생일이 일정에 들어가 있더라. 생일까지 서로 알고 챙기는 사이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김문기 씨 아들이 9차 공판에, 아홉 번째 9차 공판에 김문기 씨 아들이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참 이게 마음이 아파요. 가족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김문기 씨 아들이 뭐랬냐? 자기가 보는 앞에서만 아버지가 이재명하고 수차례 통화를 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만 수차례 통화를 했다. 그 외에는 이게 얼마나 통화를 많이 했겠습니까? 통화가. 이게 세 번째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 이제 그 리모델링 업을 하면서 만났거든요. 이재명이도 그 변호사, 자문 변호사, 김문기 씨가 이제 유동규 씨나 다르게 전문가자 리모델링, 거기에 공청회에 같이 참석해서 공청회도 하고 2010년에 이런 게 다 이미 사진이나 증거로 다 나와버렸죠. 공청회를 같이 불러서 토론하고 공청회할 정도면 발제자면 엄청나게 중요한 서로 사일대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는 이제 그 정민용 변호사와 유동규 정인인데, 정민용 변호사는 중립적인 정인입니다. 정민용 변호사가 뭐라고 이제 증언했냐? 김문기 씨하고 본인이 수차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한테 대면 보고를 했다. 이재명이를 직접 찾아가서 시장실에 대면으로 보고했다. 이거 아무한테 봤습니까? 아무한테 봤습니까? 이걸 이게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본부장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 기억나죠? 여섯 번째, 호주, 뉴질랜드를 10박 이상이 같이 여행을 가는데 꼭 집어서 원래는 김문기 씨가 가는 게 아닌데 이재명이가 원래 갈 사람 빼고 김문기 씨 데려와, 김문기 씨를 끼워, 이렇게 꼭 집어서 호주 출장을 갔다. 이게 여섯 번째 증거입니다. 10박 11일 같이 여행 가는데 이재명이 꼭 집어서 데려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 유명한 게 골프 사건이죠. 골프. 호주 갈 때 골프를 치는데 카트에 이재명 카트를 운전해주 옆에서 같이 친 사람이 누구다? 그게 바로 이제 김문기 씨입니다. 자기 카트를 운전한 사람이에요. 옆에서. 이걸 골프를 같이 쳐도 다 아는데 같이 운전해준 사람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유동규 본부장이 그랬잖아. 골프를 이재명이가 치는데 완전히 오비 나듯이 골프를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치니까 외국 사람들이 비웃었잖아. 웃으니까 아이 쓰이마셍, 우리 일본 놈 행세하는 거죠. 쓰이마셍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 이렇게 했다는데 이걸 기억 안 난대. 이재명이 기억이 안 난대. 와, 진짜 이게 기억 상실력 침해. 이게 일곱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바로 이제 요트를 봐야죠. 요트는 유동규 본부장이 자기 돈 250만 원 해가 요트를 구했는데, 빌렸는데 그걸 유동규야 니 타지 마, 김문기만 타, 이래가 수행비서하고 3명이 요트를 타고 낚시를 한 게 다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가 나왔잖아요. 이재명이 평생 요트 많이 타봤자 한 번 아니면 두 번, 한두 번일 거예요. 요트를 누가 탑니까? 평생 그 요트를 단 둘이 탔는데 그걸 이게 기억이 안 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요트. 그게 여덟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재명이가 변호인이 뭐라 했냐면 우리 김문기하고 여행가가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사진이 없지 않냐? 우리 눈 한 번 마주친 적이 없다 이랬는데 그 엄청나게 그 큰 아름들이 큰 나무를 서로 이게 손을 껴안고 이게 눈을 딱 보고 있는 이 사진이 공개됐잖아.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재명이가 눈 한 번 마주친 적 없다고 변호하더니 그 사진이 놓아버렸잖아요. 거짓말쟁이. 이게 아홉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바로 이제 표창장이죠. 결국 위례나 대장동을 김문기 씨가 1등 공시이다. 김문기 때문에 제일 잘했다. 단군 일에 최대 내가 환수했다. 5천억.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그래서 직접 김문기 씨한테 표창장을 직접 수여한 10명이 공적을 심사해가지고 직접 표창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10가지만 들었지만 굵직굵직한 거 이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걸 몰랐다. 그것도 질문지를 미리 줬고 방송국에서. 그리고 그때 김문기 씨가 극단 선택에서 최대 이슈가 돼 있었는데 그러면 얼마나 생각을 해봤겠어요? 김문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답할까? 왜 이미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가 대 이슈가 돼 있으니 고민하다가 내가 대장당하고 무관하다는 걸 보여주려면 차라리 옛날에 김문기를 아예 몰랐다고 하면 내가 대장당하고 무관한 게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고민해가지고 방송사 질문지를 미리 받았다면 미리. 그리고 이제 고민해서 야 우리 김문기 몰랐다고 해버리자. 그러면 이게 내가 대장동하고 무관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허위로 했단 말이지. 이거는 갑자기 돌발 질문도 아니다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명백한 유죄가 나올 거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걸 옛날에 베드로하고 많이 비유했잖아요. 베드로. 왜냐하면 이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한테 이런 데 재판을 받잖아요. 로마 총독 재판 받을 때 이제 베드로 보고 이게 묻죠. 너 예수 알아 몰라? 그러면 이게 베드로가 진짜 치매나 기억 상실증 걸려가 예수를 누군지 베드로가 모를까요? 근데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 안다고 하면 나도 재판 받아가지고 처벌될지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 예수 몰라. 이렇게 부인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때 부인했는데 제가 보기에 베드로가 위정인 겁니다. 저는 그래 봐요. 베드로가 위정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르지 않잖아요. 로마 총독이 베드로를 잡아왔으면 어떻게 처벌할까요? 베드로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지. 베드로가 예수를 아는지 모르는지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지. 우리가 이재명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옛날에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재판할까요? 이렇게 하죠. 베드로의 객관적인 행적을 조사해봐요. 야 베드로 너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가 너 예수님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자니까 너 따라갔지? 예,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거든. 그 다음에 너 예수님 어디 설교할 때 너 따라가서 있었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 이런 식으로 행적을 하나하나 조사해 보니까 딱 보니까 야 근데 이거 보니까 예수님은 알았을 게 분명해. 근데 너 거짓말인 거 아니야. 너 처벌 피하려고. 이래가지고 유죄하는 겁니다. 재판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판사가 어떻게 할까요? 이재명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지. 근데 이재명 너 김문기 씨하고 같이 통화도 하고 대면 보고도 받고 표창장 주고 여행 가고 골프 치고 요트하고 이런 거 공청회하고 다 종합해보니 너 알았을 건데 근데 대장동에 몸통하고 거리를 두려고 성갑 두고 그래서 이게 이불로 너 부인한 거지. 이렇게 재판하는 겁니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먼저는 유죄가 나올 걸 확신하고 그 다음에 더 확실한 게 있죠. 백현동 4단계 이거는 다음 20일 날 또 신문을 합니다. 유죄는 분명하고 다만 이게 형량이죠. 형량도 3명이 제가 주심판사까지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학인 주심판사까지 3명의 판사 박명 배석판사 그 다음에 한승진 부장판사 다 이야기했잖아요. 3명이 합의하면 충분히 저는 100만 원 상이 논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는 뺏지달라고 5년간 못 나오고 선거에 민주당은 434억을 토해낸다. 이런 데 결과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